진정한 리더십이란 태백의 비밀. 공자 논어 제8편 태백편. 3000년 전 최고의 양보. 왕위를 포기한 형제의 이야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권력, 부, 명예,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말입니다. 하지만 3000년 전 중국에는 왕위를 3번이나 양보한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태백. 오늘 우리는 공자가 극찬한 이 놀라운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때는 기원전 12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중국 대륙에는 주나라의 시조가 될 고공담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3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태백, 둘째는 중홍, 셋째는 계력입니다. 보통이라면 맏아들인 태백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했겠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공담보는 셋째 아들 계력의 아들, 즉 자신의 손자인 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 언젠가 큰일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창이 바로 훗날 주나라를 세운 문왕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눈치챈 태백과 중홍 형제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스스로 왕위 계승권을 포기했습니다. 태백과 중홍 형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 멀고 험한 남방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첫 번째 양보는 아버지 고공담보가 살아있을 때였어요. 형제들은 아버지께서 계력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며 조용히 자리를 비웠습니다. 두 번째 양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어요. 사람들이 형님들이 돌아오셔야 왕위를 이어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형제들은 거절했어요. 세 번째 양보가 가장 극적이었어요. 계력마저 죽자 사람들이 또다시 형제들을 불러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백과 중홍은 끝까지 거부했죠. 왜일까요? 바로 조카인 창, 훗날의 문왕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개인의 욕심보다 나라의 미래를 선택한 거죠. 그로부터 약 500년 후, 공자는 태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백은 지극히 덕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번이나 천하를 사양하였으니 백성들이 그를 칭찬할 말을 찾지 못할 정도였다. 공자가 왜 이렇게 극찬했을까요? 첫째, 태백의 겸손함 때문이에요.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충분했음에도 스스로 물러났거든요. 둘째, 가족을 위한 희생정신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조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셋째, 나라의 미래를 위한 해안이었습니다. 실제로 문왕은 훗날 주나라 800년 기초를 세운 성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3000년 전 이야기가 2025년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엄청난 교훈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지위에만 매달리는데 태백은 정반대였어요. 진정한 리더는 때로는 물러날 줄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실제로 현대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처럼 적절한 시점에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 더 큰 가치를 추구한 리더들이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은 팀워크의 진수예요. 태백과 중홍 형제가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개인의 이익을 포기해야 전체가 살 수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윈윈 전략이죠. 논어 태백편에는 태백 이야기 외에도 놀라운 지혜들이 가득해요. 몇 가지 더 살펴볼까요? 공자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학문을 닦지 않으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의를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 설 수 없다.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평생학습의 원조예요. 공자가 2500년 전에 이미 말했던 거죠.
또 이런 명언도 있어요. 군자는 화합하지만 동조하지 않고 소인은 동조하지만 화합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진짜 어른은 다른 의견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그냥 남의 말에 휩쓸리기만 한다는 뜻이에요. SNS 시대에 딱 맞는 말이죠.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보면 공자의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어요. 태백편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공자는 말했어요.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으면 그 순간이 바로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돈이나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현대에 성공한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해요. 스티브 잡스의 Stay Hungry, Stay Foolish나 빌 게이츠의 사회공헌 활동도 같은 맥락이죠. 꼭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들도 모두 태백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태백 형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남방으로 간 후에 벌어진 일이 더욱 흥미진진하거든요. 태백과 중홍은 지금의 강소성 일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아직 문명이 덜 발달한 부족들이 살고 있었죠. 하지만 두 형제는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대신 중원에 앞선 문명을 전해주며 함께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농업 기술, 직조 기술, 예의 범절까지 진정한 상생의 리더십을 보여준 거죠. 그 결과 태백의 후손들은 춘추 시대의 오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왕위를 포기했지만 결국 더 큰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게 바로 덕이 있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을 준다는 뜻이겠죠. 더 놀라운 건 오나라가 나중에 강대국이 되어 중원까지 위협했다는 사실이에요. 왕위를 양보한 게 오히려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진 셈이죠. 그럼 우리는 태백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아봅시다. 첫째, 직장에서요. 승진 기회가 왔을 때 정말 내가 적합한 사람인지 아니면 더 능력 있는 동료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양보하는 것이 팀 전체에게 더 유익할 수 있어요. 둘째, 가정에서요. 형제자매 간에 부모님의 관심을 두고 경쟁하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태백과 중홍처럼 말이에요. 셋째, 친구 관계에서요. 내가 항상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친구가 빛날 수 있도록 기회를 양보해 보세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넷째, SNS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내 의견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지해 주세요. 태백의 겸손함을 실천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태백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더 나은 미래, 더 큰 가치를 위한 선택이었죠. 그냥 남에게 밀려서 포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논어 태백편에는 태백 이야기 외에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명언들이 많아요.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민중이 믿음을 잃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씀도 있어요. 요즘 정치인들이나 기업 리더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말이죠.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또 위에서는 예를 좋아하면 아래에서는 의를 좋아하게 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리더가 올바른 모습을 보이면 구성원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한다는 뜻이에요. 부모와 자녀,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군자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교훈도 있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죠. SNS에서 자랑질만 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예요. 이런 교훈들을 보면 공자의 지혜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알 수 있어요. 2500년 전 말씀인데도 지금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태백 정신을 현대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들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교육 분야예요. 요즘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부모들이 내 아이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다른 아이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태백처럼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비즈니스 분야입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창업자가 언제 물러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와요. 태백처럼 회사의 미래를 위해 더 적합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겠죠. 세 번째는 가족 관계예요. 부모님 재산 상속 문제나 제사 등에서 형제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태백과 중홍처럼 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족 화합을 이룰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사회 활동입니다.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리더 역할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에 매달리지 않고 진정으로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잠깐, 혹시 태백의 선택에 대해 다른 관점은 없을까요?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태백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양보한 걸까? 아니면 그냥 책임을 피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물론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왕이 되면 엄청난 책임이 따르거든요.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전쟁과 평화를 결정해야 하죠. 어쩌면 태백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형제 간의 의리는 좋지만 정말로 자격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 창이 무능한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태백의 선택은 옳았어요. 문왕은 정말로 성군이 되었고, 주나라는 800년간 지속되었거든요. 때로는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결국 태백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요즘 사회는 온통 경쟁이에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죠. 하지만 태백은 그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왜일까요? 바로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성공보다는 가족의 화합, 나라의 미래가 더 소중했던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협력해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죠. 물론 무조건적인 양보를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태백처럼 명확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서열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태백의 정신이 더욱 필요해요.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해요. 오늘 우리는 3000년 전 한 남자의 놀라운 선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태백은 3번이나 왕위를 양보했지만 그 대가로 영원한 존경을 얻었어요. 공자가 지극히 덕이 높다고 극찬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단순히 왕위를 포기한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태백의 정신은 더욱 소중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가지려 하지 말고 때로는 양보할 줄 아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태백의 양보는 목적이 있었어요. 더 나은 미래, 더 큰 가치를 위한 선택이었죠. 우리도 그런 태백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작은 태백이 되어보세요.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보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논어의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